삼성의 임원진이 멕시코 북부 사막 한가운데 있는 광산으로 직접 날아가 700만 달러짜리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가 왜 지구 반대편 광산까지 찾아간 걸까요? 차트상에서 은 가격이 폭락하던 바로 그날 개인 투자자들은 공포에 질려 물량을 내던졌지만 세계 최대 수준의 기업은 그 물량을 조용히 쓸어 담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결혼 반지나 돌 선물로만 기억하는 그 은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손안의 스마트폰에서 태양광 패널 속에서 매일 소모되며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이 직접 움직였다는 건 이제 시간이 없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금을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스위스 어딘가에 두꺼운 금고문 뒤에서 수백 년째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채 차갑게 빛나는 금괴. 맞습니다. 금은 그렇게 잠자는 자산이거든요. 그런데 은은 완전히 다릅니다. 은은 오늘도 전 세계 공장에서 휘지 않고 소모되고 있어요. 한번 제품 속으로 들어가면 다시 꺼내기가 극히 어려운 구조라서 쓸수록 줄어들고 줄어든 만큼은 영영 사라지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은을 두고 산업의 쌀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밥이 없으면 사람이 쓰러지듯 은 공급이 끊기면 공장 가동 자체가 멈춰버리거든요. 선택제가 아니라 필수제라는 얘기입니다. 수요는 어디서 오냐고요? 태양광 패널 한 장에 들어가는 은의 양이 지난 10년 새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AI 서버, 오지 기지국까지 기술이 발전할수록 은을 더 많이, 더 빠르게 먹어치우는 구조로 세상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은이 탄생하는 방식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뛰어난 기술을 개발해도 은이라는 원소 자체를 새로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요. 땅속에 묻혀있는 양이 전부입니다. 그 한정된 자원을 향해 산업 수요는 지금 이 순간에도 거침없이 달려가고 있고요. 글로벌 거대 자본들은 이 단순한 사실, 즉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은 한계가 있다는 진실을 이미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은을 바라보는 눈이 조용하지만 완전히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최근 글로벌 대형 텍 기업들 사이에서 23조 원 규모의 차세대 AI 반도체 공급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천문학적인 숫자죠. 그런데 이 거래의 핵심 담보물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은입니다. 왜 은이냐고요? AI 칩이 하는 일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람의 뇌처럼 찰나의 순간에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전기가 손실 없이 흘러야 하고 발생한 열이 즉각적으로 빠져나가야 해요. 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하는 극한의 환경인 거죠. 기존에 쓰던 구리로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전도율에서 은을 따라올 소재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거든요. AI 데이터 센터처럼 상상을 초월하는 고온 환경에서도 미세한 전기 신호를 오차없이 전달할 수 있는 건 오직 은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수요의 비탄력성이에요. 쉽게 말하면 가격이 얼마로 뛰든 무조건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뜻합니다. 지금 기업들이 딱 그 처지예요. 은 없이는 AI 칩을 못 만들고 AI 칩 없이는 사업 자체가 멈추니까요. 인천에서 반도체 장비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 대표 최 사장님을 떠올려 보세요. 납품 단가가 올라도 납기를 맞추려면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소재를 살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삼성과 애플,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대기업들의 상황이 정확히 그겁니다. 스케일만 수십조 원일 뿐이고요. 삼성이 멕시코 광산에 700만 달러를 던진 걸 두고 일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돈이 삼성한테 얼마나 크겠어요. 맞아요. 삼성 입장에서 700만 달러는 푼돈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사막 한가운데 광산까지 날아간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팔려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그 광산에서 캐낼 물량에 대한 우선 확보권, 즉 줄을 미리 서둔 겁니다. 지금 삼성이 진짜 두려워하는 건 은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거든요. 수백억 달러 현금을 들고 가도 실물 은을 한 줌도 구하지 못해 첨단 공장이 멈춰버리는 그날입니다. 이게 허황된 얘기처럼 들리시나요? 2021년을 떠올려 보세요. 차량용 반도체 대란이 터졌을 때 현대차와 포드, GM이 현금이 넘쳐났는데도 칩을 구하지 못해 공장 가동을 멈췄습니다. 완성차 한 대를 못 만드는 게 아니라 공장 전체가 셧다운됐던 거예요. 그 악몽을 M은 시장에서만큼은 절대 반복하지 않겠다는 게 지금 대기업들의 공통된 생존 논리입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마트에서 라면 한 박스를 사는 게 아니라 큰 재난 상황에서 내 목숨을 건지기 위해 라면 공장 지분 자체를 미리 사두는 거예요. 물건이 사라지기 전에 생산 라인을 통째로 확보하는 논리. 이게 삼성의 멕시코행이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메시지입니다. AI 반도체 수요만으로도 이미 은 시장은 숨이 찰 지경인데 사실 그건 전초전에 불과합니다. 은을 진공 청소기처럼 빨아들일 진짜 괴물이 따로 있거든요. 바로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2027년 본기 양산을 목표로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연구소에서 연구원들이 밤을 새우며 개발 중인 차세대 기술이에요.
전기차 배터리 화재 뉴스 한 번쯤 보셨죠?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가 불타는 장면, 소방차가 몇 시간째 물을 쏟아부어도 꺼지지 않는 그 불. 원인은 지금 배터리에 쓰이는 액체 전해질입니다. 불이 붙기 쉬운 액체를 품고 달리는 구조인 거예요. 전고체 배터리는 이 태생적 화재 위험을 근본부터 해결하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액체 전해질과 흑연 음극재를 대체하기 위해 전고체 배터리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소재가 있어요. 바로 은을 활용한 은탄소 나노 복합층입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숫자를 만들어내냐면 전기차 한 대에 필요한 은의 양이 기존 배터리 대비 무려 50배 이상 폭증합니다. 배터리 팩 하나를 만드는 데만 1kg의 은이 들어가요. 지금 전 세계에서 연간 수천만 대의 전기차가 팔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50배를 곱해보세요. 나오는 숫자가 지구상의 어떤 광산도 감당할 수 없는 규모라는 걸 계산기를 두드려보지 않아도 느껴지실 겁니다. 수요 얘기만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럼 광산을 더 파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맞는 말입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전 세계 EN 공급량은 이미 6년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6년이에요. 한두 해 반짝 줄어든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태가 굳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런던 금속거래소와 상하이 선물거래소 창고를 들여다보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땅에서 캐내는 양보다 쓰는 양이 압도적으로 많아서 재고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거든요. 통장 잔고가 매달 마이너스인데 새 수입원이 없는 상황이랑 똑같은 겁니다. 그럼 지금 당장 새 광산을 개발하면 되지 않냐고요. 여기서 결정적인 문제가 등장합니다. 새 광산이 실제로 은을 캐내기 시작하려면 정부 허가부터 인프라 구축까지 최소 10년이 걸립니다. 10년이요. 다시 말해 지금 이 순간 척박한 땅에 삽을 꽂아도 새 물량이 시장에 나오는 건 2035년이에 그 10년의 공백 동안 AI 기술은 더 고도화되고 전고체 배터리는 양산에 돌입합니다. 수요는 수직으로 치솟는데 공급은 제자리인 비대칭 구조. 이게 앞으로 은 시장을 지배할 냉혹한 현실입니다. 공급이 부족한 시장에 결정적인 변수가 하나 더 끼어들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전 세계의 은 재련 물량의 30%를 틀어쥐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세 개 중 하나는 중국 손을 거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가 최근 자군 수출에 허가제를 전격 도입했습니다. 사실상 글로벌 은 공급망의 빗장을 걸어 잠근 거예요. 낯선 장면이 아닙니다. 중국은 이미 한번 이 카드를 꺼낸 적 있거든요. 히토류 수출 통제로 전 세계 산업계를 발칵 뒤집어 놨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그때 각국 정부와 기업들이 얼마나 패닉에 빠졌는지 중국은 그 경험을 통해 자원이 곧 외교적 무기가 된다는 걸 뼈저리게 학습했고 이제 다음 타깃으로 은을 선택한 겁니다. 삼성은 이 흐름을 누구보다 빠르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정치적 입김이 닿지 않는 곳, 미국의 뒷마당이라 불리는 멕시코로 날아간 거예요. 지정학적 리스크를 피해 비상 공급망을 미리 구축한 겁니다. 여기에 더해 삼성 SDI가 보유하고 있던 10조 원 규모의 알짜 지분을 과감하게 매각했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막대한 실탄이 전고체 배터리 양산 라인과 그 핵심 원재료인 L은 확보를 향해 흘러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어요. 삼성이 돈의 방향으로 미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은 투자를 고민할 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지금 사야 해요? 아니면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에 온 신경이 쏠려 있는 거죠. 근데 글로벌 대기업들이 진짜 두려워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그들이 밤잠을 설치며 걱정하는 건 가격이 아니라 돈을 아무리 쌓아놔도 실물 자체를 살 수 없는 상황이에요. 경제학 용어로 피지컬 쇼티지라고 합니다. 물건이 시장에서 아예 사라져버리는 완전한 공급 마비 상태를 뜻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코로나 초기를 떠올려 보세요. 마스크 한 장을 구하려고 새벽부터 줄을 섰던 그 장면.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잖아요. 물건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요소수 대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배, 3배 웃돈을 줘도 구할 수가 없었죠. 은 시장이 그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온스당 $1,000를 기꺼이 내겠다고 해도 공장을 돌릴 M은 한 줌을 구하지 못하는 날, 그게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닐 수 있어요. 삼성이 멕시코 사막까지 날아간 건 바로 그 날이 머지 않았다는 가장 확실한 경고 신호입니다. 수십 명의 엘리트 전략 애널리스트가 붙어 최악의 시나리오를 짜는 조직이 먼저 움직였다는 것, 그 의미를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중국의 수출 통제만으로도 이미 A인 시장은 충분히 긴장된 상황인데 여기에 기름을 끼얹을 또 하나의 시한폭탄이 째깍거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날짜까지 정확히 정해진 채로요. 올해 2월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를 향해 무차별적인 관세 폭탄을 터뜨렸을 때 기억하시나요? 전 세계 시장이 패닉에 빠졌던 그 순간 딱 하나 예외가 있었습니다.
바로 은이었어요. 은만큼은 필수 안보 물자로 공인받아 관세 면제 리스트에 올랐거든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세계 최강대국 미국 정부조차 자국 첨단 산업을 굴리기 위해 은 공급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한 겁니다. 은을 국가 전략 비축 물자 수준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면제 조치에 150일이라는 유효기간이 붙어 있거든요. 역산하면 정확히 2026년 7월 24일에 만료됩니다. 그날 이후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막대한 관세가 붙을 수도 있고 수입 자체가 제한될 수도 있어요. 이 극도의 불확실성 앞에서 글로벌 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하나뿐입니다. 그 날짜가 오기 전에 최대한 물량을 확보해 두는 것. 그게 지금 시장 안에서 조용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수요는 폭발하고 공급은 바닥나고 기업들의 대규모 사재기까지 예정되어 있는데 왜 지금 차트상에서 은 가격은 떨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의 답을 알면 지금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의 본질이 보입니다. 엄청난 양의 실물 은을 최대한 싼 값에 쓸어 담아야 하는 거대 자본, 이른바 스마트 머니 입장을 생각해보세요. 비싼 값에 사고 싶겠어요? 당연히 최대한 싸게 사야 수익이 커지죠. 그러려면 시장의 공포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겁을 먹고 물량을 내던지게 만들어야 해요. 월가에서는 이걸 쉐이크아웃이라고 부릅니다. 나무를 3개 흔들어 열매를 바닥에 떨어뜨린 다음 조용히 줍는 전략이에요. 지금 인 차트가 흘러내리는 건 나무가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40대 직장인 이 과장님을 생각해보세요. 어렵게 모은 돈으로 은에 투자했는데 차트가 연일 빨간불이에요. 불안함을 못 이기고 결국 손절 버튼을 누릅니다. 그 순간 이 과장님이 던진 물량은 어디로 갈까요? 블랙홀처럼 큰 손들의 금고 속으로 조용히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공포에 팔고 나면 그 다음 장면은 항상 같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장면의 직전일 수 있습니다. 이제 숫자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금과 은의 가치 교환 비율, 즉 금은비라는 개념이 있어요. 금 한 돈을 사려면 은이 몇 돈 필요하냐는 비율인데 인류 역사상 이 비율은 평균 60대 1을 꾸준히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AI 산업의 폭발과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가 맞물리면서 이 비율이 머지않아 20대 1까지 붕괴할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금값이 지금 이 자리에서 단 한 푼도 오르지 않는다고 가정해도 금은비가 20대 1로 맞춰지려면 은 가격이 지금보다 최소 3배 이상 올라야 한다는 산술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언제 움직여야 할까요? 앞서 살펴봤듯 글로벌 기업들의 대규모 선취매는 10월 관세 면 만료를 앞두고 5월부터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대 자본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기 전 3월과 4월이 개인 투자자에게 주어진 골든타임인 셈이에요. 투자 방법도 중요합니다. 개별 은 광산 회사 주식은 경영진 리스크나 지정학적 변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요. 삼성이 진짜 원하는 건 은 광산 회사의 주식이 아니라 실물 은 그 자체잖아요. 그 가격을 직접 추종하는 실물 은 ETF가 개인 투자자에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시티그룹을 비롯한 글로벌 대형 금융기관들은 이미 3개월 내 은 가격이 온스당 150달러를 돌파할 것이라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20세기를 석유가 지배했다면 21세기 AI 시대의 새로운 권력은 은이 차지하게 될 겁니다. 다만 한 가지는 반드시 각오하셔야 해요. 은 시장은 마이너스 30%에 달하는 극심한 변동성을 동반합니다. 단기 하락의 공포를 견뎌내는 단단한 마음이 없으면 쉐이크아웃의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삼성이 멕시코 사막에 던진 승부수는 시장에서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 가장 확실한 선행 지표입니다. 그 발자국 위에 여러분의 발을 포개는 것, 그게 2026년 연말 계좌의 색깔을 바꿀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